네, 정치 여담 야당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들 간의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정황이 담긴 녹취가 속속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죠. 우선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돈봉투를 받아 의원 등에게 전달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두 의원은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치 탄압, 그다음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네, 자 이미 이름이 드러난 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인데 검찰은 이들 외에도 의원 10명 정도가 더 관련됐을 거로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이건 장철민 의원께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너무나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다른 후보를 돕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고 아마 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저희 당 내부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이나 이런 의혹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이건 다른 어떤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려 왔던 건 이게 어떤 구체적인 금전적인 부분들이 사실 없었기 때문인데 네. 최근의 상황들은 이렇게 윤관석 의원님이나 이 부인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금전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다른 그 사안들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에서도 조금 엄정한 이 사실관계 파악과 조치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리고 사실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또 가장 불법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 돈이 오가는 것이 가장 위법성이 크고 불법성이 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불거졌고 또 현역 위원들까지도 지금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참 정치의 부끄러운 모습이 국민들한테 보여진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나는 의혹들을 정리해 보면 누구보다도 지금 수사의 발단 자체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예 모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 정치자금 전달책 역할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기사를 통해서 듣고 보는 거 말고는 사실 파악될 수 있는 게 네.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저희가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봐서도 좀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인 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정근 전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받고 했었던 문제들도 이미 1심 판결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확실한 이 수사나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의원은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모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네. 사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형사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현재는 당직 같은 건 안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네. 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역시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들이 계속 단서가 되고 있는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이른바 녹취 파일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것도 좀 듣고 가시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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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전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야 하는 게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1,000만 원만 줘라. 그럼 이렇게 그날 들어오면 100만 원씩만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그냥 조용히 주고 싶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목소리가 맞나요? 두 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현재까지 전혀 왜곡된 사실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돈이란 말을 명확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부인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뭐 저도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네. 몰라서 뭐 그 당시에 뭐 녹음 파일이 아니었다던가 아니면 그 돈에 대한 게 아니라 뭐 다른 돈이었거나 뭐 이런 사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조차도 뭐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일단은 이 저 앞뒤 사실을 포함해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또 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또 합당한 이 당의 이 조치들도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장동혁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죠? 네. 재판을 하는데 검찰 쪽에서 이 정도의 녹취 파일을 증거를 들이댔다면 유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왜곡됐다, 조작됐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님께서도 녹취록을 짜집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황이나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대 과정에서 이 정도의 구체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이것을 뭐 조작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죄 판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의혹들이 전부 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벌어진 일인데 그 당시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분은 바로 송영길 전 대표죠. 이 검찰 수사의 칼끝도 결국은 송영길 대표에게로 향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자, 송영길 대표의 입장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연수 중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지칭을 했고요. 자, 일탈 행위를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언론 기사를 생산해냈는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국면 전환을 위한 이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도 그런가요? 아직은 뭐 당에서 입장을 정리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지도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한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모든 그 검찰 수사를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정말로 검찰이 하는 이 정치적인 탄압하는 기획 수사들도 나중에 사실관계들이 이 밝혀졌을 때 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내에서도 사실관계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분명하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더 뭐 당사자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도 더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함으로써 실제로 지금 국민들께서
의심하실 수 있는 국민들께서 뭔가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치를 이번에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검찰의 저희가 의심된다라는 게 사실은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도 듣고 가시죠. 그런데 참 의아합니다.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갑자기 2년 전 일을 빌미로 압수수색한 점도 그렇고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 이런 의심을 거두기 더욱 어렵습니다. 오직 증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조사해야 할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와 조작을 해대니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장동혁 의원님, 예.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의 의도를 굉장히 의심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검찰이 뭘 새롭게 수사한 것은 아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장철민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걸 다 야당 탄압이다, 뭐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떤 부분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야 될지 나중에는 구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또 이렇게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에 있는 대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한 것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뭔가 좀 위법한 내용이 있는 그런 것 의심이 되는 것만 하더라도 녹취 파일이 2,000개라고 지금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개인 일탈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왜 갑자기 검찰이 이런 조작을 하느냐라기보다는 개인 일탈이라고 일단 뭔가 잘못된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꼬리 자르기 해서 일탈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왜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조작돼 가지고 창작 소설을 쓰느냐 이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와서 들추어내느냐라고 시기를 문제 삼기는 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고 캠프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주목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고위 회의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식 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취재진이 따라붙어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선제적으로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원님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네, 장철민, 어제 이재명 대표는 뭐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뭐 저도 그거는 뭐 여쭤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여러 고민들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들이 있어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경로로 뭐 아까 뭐 기자분이 선제적인 뭐 조사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뭐 사실관계 파악은 조사를 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거죠, 당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차원에서 움직이고 계시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저희가 기존에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존에 있었던 정치검찰의 정말 잘못된 행태들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당무적인 상황으로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침묵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동안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녹취록까지 있는 그리고 당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돈이 오간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이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폰을 수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자꾸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누구라도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정치 탄압 또는 뭐 정치 검찰 이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오히려 무색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일단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전부 다 자당 소속 의원들이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만큼 뭐 저희 당 의원 모두가 사실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정치 검찰의 행태와 잘 싸워가기 위해서라도 저희 내부에 뭐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말 스스로 어떻게 보면 더 자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있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많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제는 전당대회라고 전당대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근 사무총장의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 다음에 사무총장을 사무부총장으로 시킨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자, 송영길 당시 당선된 대표 이 사무부총장을 시킨 사람이 당선된 다음에 이 사람을 윤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총장을 시켰고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이게 지금 그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뭐 전당대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음에 주요 당직들을 맡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맡길 정도로 전당대회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 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조직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역할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돈봉투가 오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좀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주연으로 등장하는 윤관석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당선된 뒤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고 또 이성만 의원 같은 건 사무부총장을 맡았죠. 그게 사실은 당의 살림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 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꼭 이렇게 전당대회만큼 큰 선거가 아니더라도 뭐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지라도 또 모든 실무자들이나 그런 어떤 스태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후보가 다 알고 있다.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해석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또 후보는 후보만큼 선거 때 이 노출되는 일정들 때문에 정신없는 일들이 워낙 많은 이런 어떤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후보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관장하는 게 또 캠프의 일이기도 해서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모든 일을 다 꼭 알았어야만 하고 꼭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것도 사실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실제로 뭐 금전이 오갔는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뭐 저희 당 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말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는 저희 당으로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은 위로 수렴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 당선을 위해서 벌어졌던 일이고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맞다면 이게 자 그렇다면 송영길 대표가 좀 일찍 들어와서 이 논란을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당조차도 약간 가혹한 조치, 더 엄격하고 원칙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뭐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법적 책임과는 다르게 저희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혹, 특히나 국민적인 이런 어떤 관심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해명들을 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이기도 하니까요. 뭐 7월 귀국이라고 지금 뭐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 가지 이 또 송영길 대표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보시고 파악해 보셔서 그래서 이 당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맞는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이 태도와 이런 어떤 말들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존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직전 대표인 송영길 대표까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는 상황이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직 의원들이 지금 한 10여 명 정도가 같이 연루돼서 민주당 전체로 지금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도 뭐 부패 게이트다 아니면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야당 탄압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또 계속 야당 탄압을 말씀하고 계신데 장최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나 야당 안 됐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진짜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여당으로서 전 정부의 탓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시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명확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장태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송영길 대표께서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일탈이고 나는 몰랐다고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들어와서 법적으로 조사받을 거 조사받고 그 사법적 문제는 털어내고 다만 본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고 대표를 하셨던 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철민 의원 솔직히 얘기해봐서 우리가 여당이었다면 이렇게 당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뭐 다른 이제 당에서도 그렇고 그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게 일종의 시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분명히 포렌식 돼서 검찰만 가지고 있을 법한 녹취 파일들이 이 언론에 이렇게 뭔가 계획된 방식으로 노출되는 문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검찰이 본인들의 수사 의도나 기획 같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잘못된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집권을 했다고 하면 저런 방식의 검찰 수사들이 당연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됐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됐든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알려지고 분명하게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지금 꼭 단정하는 것처럼 해서 저도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원칙적인 이 태도 특히나 이게 금전 관련 문제니까요. 저희가 뭐 이제 그 이 여당에서는 아니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자꾸 이렇게 이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그런 직접적인 금전이 뭐 대표에게 가고 이런 일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좀 구분되는 그런 이 원칙들을 우리가 좀 세워 나가는 게 저는 이 당으로서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예정부터 예정됐던 일정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인천 지역 의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점심을 같이 했다는데 자 여기서 지금 윤관석 의원 포함해서 이성만 의원까지 그리고 또 대표인 송영길 의원까지 전부 다 인천 의원들이잖아요. 관련 대책이 좀 의논되지 않았을까요? 뭐 저도 언론 보도를 이제 보고 이 점심 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뭐 사전 당연히 당 대표하고의 식사 일정은
하루 이틀 만에 보통 잡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네. 의원들이 그렇죠. 점심 일정 맞추는 게 보통 네. 몇 달씩 걸리는 그렇죠. 경우들도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다만 뭐 점심을 같이 하셨으면 뭐 그게 사실관계가 됐던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당에게 더 맞는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번째 열리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공동기초절과 따로 통화까지 하셨던데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김인섭 씨 영장 심사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직원 제 CCTV 가짜였나요? 자, 장철민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문대로 출석을 했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사안도 쉽게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근데 뭐 유동규 본부장이 하는 얘기 저도 관심 있게 보기는 하는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나 그냥 이제 본인들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한 폭로인 거 마냥 사실 포장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저희 당의 어떤 분들은 보고 싶다 증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리하게 사실은 거의 신뢰성이 없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나오는 게 국민적인 피로감만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정말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정치검찰이 시작한 이러한 어떤 그 의도된 이 수사에 대한 이 국민적인 어떤 그 분노나 그런 어떤 비판만 오히려 더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장동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재판을 만약에 재판장으로 맡고 계시다면 어떻게 판결을 하게 될까요? 장철민 의원님께서는 유동규 씨가 뭐 이렇게 폭로하는 것들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건데 그동안도 뭐 여러 가지 알았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들이 유동규 씨를 통해서 이제 뭐 밝혀졌고요. 예, 폭로가 되었고 이번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칭찬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내가 들었다. 네. 고 김문기 씨가 직접 보고하고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던 직원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정황 증거들이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도 이정근 사무총장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누군가는 뭐 지역위원장 전국에 250명밖에 없고 253명밖에 없고 같은 당 했고 사무부총까지 했는데 왜 모르냐? 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의 신뢰성이라는 게 사실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제로 개인의 인지 특히나 개인의 관계에서 알고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주관적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리하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국민적인 피로도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철민 의원이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지금 사건을 바라볼 때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만큼은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던 돈을 또 다시 이제 그 선거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400억이 넘죠. 예,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방송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고 사실은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다른 사건처럼 국민들이 모르는 것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지켜봤던 상황을 가지고 이것이 허위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이 있고 이런 객관적인 증언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게 뭐 근거 없다 뭐 그냥 뭐 조작이다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이 유죄가 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민망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분리해서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니까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재판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